70대가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나에게 맞는 일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생활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을 그만둔 뒤 찾아오는 공백과 역할 상실, 그리고 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100세 시대의 7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할 미래 직업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일들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함께 만들어주는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대의 신체 능력과 생활 리듬에 맞게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돌봄형 직업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72세 박모 씨는 하루 2-3시간 정도 노인 돌봄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복잡한 간병이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생활 확인을 하는 수준입니다. 박 씨는 사람을 돕는다는 느낌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돌봄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간병사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지 않고 교육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서 7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일은 수입은 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감정적 보상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록 기반 멘토 강의형 직업입니다. 정년퇴직한 74세 김모 씨는 중소단체에서 경력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직 시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직장인들에게 업무 습관과 인간관계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육 강의형 직업은 체력 부담이 적고 축적된 경험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70대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깊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 일자리입니다. 70대 이모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도서 정리와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하루 2-3시간 정도 일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고립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을 기반 일자리는 시간 부담이 적고 공동체 연결감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낯선 환경보다 익숙한 생활권에서 하는 일이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역센터 복지관, 작은 도서관, 마을 공방 등에서 고령층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70대의 대표적인 미래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보조형 직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지만 실제로 70대 중 디지털 기초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역에서 스마트폰 기초 수업 조교, 키오스크 도움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9세에 디지털 교육을 시작해 71세의 지역센터에서 조교로 일하는 한 여성은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내 또래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강사보다 더 친절하고 공감 있게 설명할 수 있어 같은 고령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이 확산될수록 기초 기술을 알려주는 노년 디지털 가이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힘든 노동보다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70대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능 공유 취미 기반 수익형 직업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76세장 모 씨는 은퇴 후 다시 취미를 되살려 지역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그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라기보다 취미의 연장선 같은 형태지만 매달 일정 수익과 안정적인 관계망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이런 취미 기반 직업은 70대 이후의 삶을 유지가 아닌 성장으로 바꿔줍니다. 재봉, 공예, 음악, 글쓰기 등 오랜 시간 축적된 취미가 자연스럽게 작은 사업이나 강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한번 시작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의 가장 실용적인 미래직업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많이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입니다. 70대 이후의 일은 체력보다 의미가 중요하고 단기 소득보다 장기 지속성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70대의 일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의 가장 깊은 후회 중 하나가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을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건강과 심리, 인간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선택해야 하는 일은 내 삶의 속도를 안정시키고 하루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직업은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70대라는 나이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다시 찾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속도로 오래 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일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70대가 선택하는 미래 직업의 변화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은퇴 이전에는 일을 하는 이유가 명확했다. 생활비를 벌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일은 다른 목적을 갖는다. 바로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된 한국 사회에서 70대는 더 이상 일을 내려놓는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재정의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7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미래 직업 5가지는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절박한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생활 돌봄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보다 심리적 이유를 더 강하게 말한다.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살게 된 한 70대 여성은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러다 노인 돌봄 보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삶의 균형이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간단한 불편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마음이 치유되었다고 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강해진다는 말이 있다. 이 직업군은 바로 그 감정을 채워주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돈보다 자존감이 먼저 회복되고 안정감이 회복되면 일의 지속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경험 기반 멘토링이나 강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직 경력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과정을 겪는다. 직장인 시절 쌓았던 경험은 은퇴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과 형식을 갖추면 다시 빛을 발한다. 한 70대 남성은 현직 시절 수십 년 동안 팀을 이끌던 관리형 리더였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멘토링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첫 강의 후 그는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필요로 하는 느낌이 너무도 생생했다고 한다. 이런 심리적 충전은 70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말처럼 심리적 고립은 고령층 삶의 질을 급격히 낮춘다. 누군가와 경험을 나누고 의미를 건네는 과정에서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난다. 지역 기반의 마을 일자리는 관계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일의 난이도가 아니라 일의 환경이다. 낯설고 빠른 도시 중심의 노동 환경보다 익숙한 동네 안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일을 사람들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주민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일은 복잡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강한 소속감이 생긴다. 마을에서 맡은 역할이 생긴다는 뜻이다.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나 마을 기반 일자리는 그 고리를 끊어낸다. 아침에 일어나 나갈 곳이 있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생존 요인이 된다. 실제로 지역 일자리에 참여한 70대는 단순 근로자보다 일상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도 있다. 일의 본질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만드는 행위라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다. 디지털 보조형 직업은 70대가 생각보다 강점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전문 IT직과 달리 기초 디지털 교육은 속도가 핵심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핵심이다. 키오스크 앞에서 불안해하는 또래 어르신에게 천천히 설명해주는 70대 조교는 젊은 강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상대의 두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했고 무엇이 막히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해력을 갖춘 고령층은 앞으로 더 큰 수요를 얻을 것이다. AI와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설명과 안내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가이드는 필수 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체력 부담이 적고 꾸준히 배움이 필요한 특성이 있어 노년기 두뇌 건강에도 좋은 자극을 준다. 취미 기반 직업은 노년기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방식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돈이 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미 기반 강의, 작은 공방 운영, 개인 창작 활동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도 소규모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재봉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은 단순 취미가 아니라 생애 후반의 자아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직업은 스트레스가 적고 성취감이 높으며 무엇보다 오래 지속된다. 70대에게 오래 지속된다는 조건은 건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이 결국 삶의 흐름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의 일은 청년기나 중년기의 노동과 전혀 다른 결로 이해해야 한다. 젊을 때의 일은 성취 중심이었다면 노년기의 일은 균형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젊을 때의 일은 수입이 목적이었지만 노년기의 일은 삶의 구조와 정서적 안정이 목적이 된다. 그래서 70대가 선택하는 미래 직업은 스트레스가 낮고 소통이 중심이며 역할감이 분명한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대별 특성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요구하는 생존 전략이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장수는 선택이지만 장수를 잘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이다. 그 준비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를 통한 삶의 리듬 회복이다. 재정적으로도 이러한 직업 선택은 큰 의미를 가진다. 70대 이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종류가 중요해진다.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자산 인출 속도가 변하고 자산 인출 속도가 변하면 노후 전체의 불안도가 낮아진다. 작은 월급이라도 정기적 수입이 생기면 심리적 여유는 크게 증가한다.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매일의 선택이 안정적으로 바뀐다. 일은 단순히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불안이 줄어들면 관계가 유지되고 몸이 움직이고 감정이 안정된다. 노년기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건강과 관계와 역할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구조다. 일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는 거의 유일한 활동이다. 그래서 70대에게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기술에 가깝다. 결국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70대가 선택해야 하는 일은 과거의 노동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이어야 한다. 몸을 덜 쓰고 마음을 더 쓰는 일. 많은 돈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일. 경쟁이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일. 성취보다 유지와 균형을 만드는 일. 이러한 일들은 더 늦기 전에 시작할수록 좋다.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회복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일 수 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하다. 70대의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구조다. 일은 마음을 붙잡아주고 관계를 되살리고 건강을 움직이게 한다. 작은 역할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노년 전체가 바뀐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로 오래 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단순하다. 삶의 속도를 안정시키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따뜻한 방법이다.